만성 콩팥병이 진행하여 말기 신부전이 되게 되면 혈액투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투석 혈관 통로가 필요하게 됩니다. 통상 주 3회 연 156회 가량의 혈액투석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피부에 가깝고 굵고 혈류량이 많은 혈관이 필요한데 자연 상태에서는 이런 혈관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혈액투석을 예상하는 시점보다 3개월에서 6개월 이전에 동정맥류라고 하는 혈관 통로를 조성하게 됩니다. 만약 미리 혈관을 조성하지 않고 만성신부전의 악화로 급하게 혈액투석을 시작해야 되는 경우에는 혈액투석 도관을 목에 삽입을 하게 되고, 이는 감염, 혈전, 통증 혹은 중심정맥 협착 등의 합병증의 빈도를 높이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투석혈관은 동맥과 정맥을 직접 연결하였는지 아니면 인조혈관을 통해서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였는지에 따라서 구분하게 됩니다. 자가혈관 동정맥류는 대개 인조혈관보다는 혈전증이나 협착증의 빈도가 낮기 때문에 우선하는 수술 방법인데, 주로 팔목이나 팔 오금 쪽에 피부에 가까운 쪽을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인조혈관은 동맥 혹은 정맥의 혈관 상태가 나빠 자가혈관 동정맥류를 조성할 수 없을 때 선택하는 옵션인데요. 익스펜디드 PTFE라고 하는 합성 인조혈관을 주로 사용합니다. 장점으로는 빠르면 수술 2주 만에 투석혈관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가혈관보다는 감염이나 혈전 등의 합병증의 빈도가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투석혈관 접근로에는 투석도관, 그리고 동정맥류, 인조혈관 세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투석도관은 삽입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가혈관, 동정맥류는 동맥과 인위적으로 연결한 정맥이 동맥화되고 크게 자라서 투석혈관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빠르면 4주에서 8주, 통상적으로는 8주에서 12주가량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조혈관은 수술하고 나서 피부 아래에 생착이 되고 부종이 호전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때까지는 통상 2주에서 4주가량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동정맥류와 인조혈관을 수술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숙 실패라고 하는 투석혈관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20%에서 40%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피적 혈관 성형술이나 수술적 교정 등을 통해서 투석도관을 더욱 잘 쓰게 교정할 수 있는 치료가 있습니다. 동정맥류 혹은 인조혈관은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때때로는 혈전으로 인해서 혈관이 막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투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대개 혈전증은 선행하는 협착 병변이 있거나 투석혈관의 구조적인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감염이나 저혈압, 혈류량 저하 등 갑자기 혈전증이 생겨서 투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혈전증에 대한 치료는 경피적 혈관 성형술과 혈전 제거술을 통한 시술로 우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혈전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혈관 점검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정맥류를 만들고 투석 치료를 받다 보면 많은 환자분들이 하시는 얘기 중에 아주 대표적인 얘기가 있죠. 혈관이 매우 크고 구불구불해져서 보기 싫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환자들의 상당수 환자분이 고유량 투석 혈관, 즉 혈류량이 2000에서 3000 가까이 매우 불필요하게 많은 혈류를 흐르는 혈관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만성적인 유출로 협착을 통해서 정맥압 상승을 유발하게 되고 혈관이 보기 싫게 변형되는 경우의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투석 혈관이 과도하게 커지고 보기 싫어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관리가 중요한데요. 혈관 초음파를 통해 미리 이런 선행하는 병변이 있는지를 보고 필요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시술을 하거나 수술적 교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혈관 통로의 기능 부전은 부적절한 혈액 투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석실 의료진들은 환자를 항시 관찰하고 혈관 통로 상태를 점검하게 되는데요. 환자분들도 스스로 혈관 통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매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면서 본인의 혈관 상태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눈으로 관찰하여 발적이나 감염, 동맥류의 크기 변화, 또한 측부 혈관이나 부종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석 혈관을 귀에다가 가까이 대보면 슥슥 하는 연속조의 낮은 음조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우리는 그거를 부르라고 합니다. 만약 협착이 있다면 높은 음조의 소리가 간헐적으로 수축기에만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혈관을 직접 만져보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느껴지는 스릴, 떨림을 만져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혈관이 너무 좁아 협착이 진행하고 있는 혈관이라면 그 스릴이 매우 약하거나 아니면 망치로 두드린 듯이 벌떡벌떡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관 통로 지침에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혈관 협착 병변에 대해서는 적절한 영상의학적 검사와 함께 원인 병변은 즉각 치료하는 방면에 임상 지표를 동반하지 않는 협착 병변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혈관 성형술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임상 지표라고 하면 팔이 붓는다거나 협착으로 인해서 천자가 곤란하다거나 투석혈관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등이 있습니다. 투석혈관의 협착이나 혈전증은 혈류 관련 기능장애를 유발하여 투석을 장기간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PTA라고 하는 경피적 혈관 성형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는 혈관에 삽입한 혈관초를 통해서 가이드 카테터, 가이드 와이어를 넘기고 풍선 카테터 등 치료 카테터를 통해서 좁아진 협착 병변을 확장시켜주는 방법입니다.